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파두라는 그 SS 컨트롤로 유명한 팹리스 업체 있죠? 이 팹리스 업체의 채용 직무 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요, 이제 파두라는 업체에서 배포한 채용 직무 설명서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파두란 업체 채용 직무 설명서에 대해서 리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에게 여러 취준생분들이나 혹은 경력 개발자분들이 이 채용 직무 설명서를 저한테 공유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채용 중인 직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SOC RTL 엔지니어, SOC Embedded Software 엔지니어, PCI Validation 엔지니어, 이제 Root of Trust Software 엔지니어, DDR Memory Validation 엔지니어, 리눅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파두란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LG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채용 직무 설명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세세한 내용은요, 파두에 다니고 있는 개발자 분들께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SOC RTL 엔지니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냐면요. SOC를 디자인할 때 내부에 IP 로직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IP 로직을 설계할 때는 이제 RTL이라는 프로그래밍으로 코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IP 로직 설계 개발자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학원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력 개발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OC RTL 엔지니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P를 개발하는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돼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IP 로직을 개발한 베릴로그라든가 혹은 RTL 코딩을 했던 그런 경력 개발자분들이 요 SOC RTL 엔지니어 이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무가 무엇이냐면 이제 SOC Embedded Software 엔지니어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업무 SOC 초기 가동. 이게 무엇이냐면 SOC를 처음에 개발할 때 보면 그 부트롬 코드부터 SOC를 초기 브링업하는 작업을 시행하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 부트롬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칩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 아키텍처라는 내용을 잘 아시면 되죠. 개발이나 디버깅 환경, 각종 툴과 개발 방법의 향상 유지 보수. 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SOC 진단, 스트레스 테스트, 케이스 생성과 저수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한 오류 케이스 분석. 그러니까 SOC 같은 경우는 제대로 칩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밸리데이션, 검증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련된 여러 그 스트레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SOC IP 로직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성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성 테스트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업무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성 테스트라는 게 무엇이냐면 뭐 클락 올린다든가 볼테이지를 올리고 내리면서
데이터 시트에 표기된 그 스펙에 맞게 제대로 IP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뭐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OC 검증 및 프로덕트 개발 시 레퍼런스로 사용 가능한 펌웨어의 개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눅스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SOC와 관련된 그런 불잉업을 한다거나 혹은 SOC를 구성하고 있는 IP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자격 요건 2년 이상의 인베디드 소프트 개발 경험, 디버깅 및 장치 특성화 경험 포함. 여기서 말하는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JTAG을 디바이스에 어태치해서 디버깅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UART 콘솔을 붙여서 이제 여러 부트로도 디버깅 하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SOC 초기 브링업 경험, SOC를 이제 브링업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이 있네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컴퓨터 구조 및 SOC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RTOS라든가 그리고 아키텍처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월한 디버깅 분석 및 문제 해결 기술. 네, 이런 SOC 브링업을 진행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디버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디버깅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버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직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CI Validation Engineer라고 하네요. 실리콘 전 과정, 실리콘 과정에서 요구되는 PCI 초기 가동 및 검증 테스트를 위한 펌웨어와 마이크로 코드의 설계 및 개발. 사실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SOC 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PCI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와 관련된 그 IP와 인터페이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드라이버나 또 IP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와 관련돼서 밸리데이션 제대로 관련 IP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 직무로 보입니다. 굉장히 칩 설계와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보입니다. 여기 자격요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디버깅이 중요하다 그러네요. 탁월한 디버깅 및 분석 및 문제 해결 기술, 컴퓨터 구조 및 SOC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자격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Root of Trus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명세에 따른 인증서 생성, 뭐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 업무인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보안 부팅에 관련된 전자 서명 보안 부팅, 시큐어 부팅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시큐어 부트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암 트러스트 존 구현 및 UEFI 보안 부팅 모듈에 대한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제 트러스트 존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시스템 부팅 흐름,
시큐어 부트인 것 같아요. 시큐어 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보면은 부팅하는 과정에서 그 파티션에 다운로드된 플래시된 이미지가 같이 보면은 해커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않도록 하면서 제대로 시스템이 부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ARM EL0, EL3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ARM v8 아키텍처 이야기를 보이는데요. exception 레벨 0부터 exception 레벨 3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xception 레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RM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L3 그리고 그 시큐어 월드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하드웨어, 보안 모듈, 작업 경험, 네 이런 작업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요건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네, 뭐 우대사항으로는 뭐 이런 우대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네. 커스터마이즈 SOC 상에서 Secure JTAG 지원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 보유. 네. 그 다음에는 DDR 메모리 밸리데이션 엔지니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보이는데요. SOC 개발 전반에서 요구되는 DDR DRAM에 대한 개발, 검증 환경, 보드 검증, 테스트 장비 구축. 이게 SOC 위에 여러 메모리 컨트롤러라든가 DRAM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DDR 트레이닝이라든가 DRAM 트레이닝이죠. 그리고 그 메모리 컨트롤러와 관련된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그런 업무로 보입니다. 네, 뭐 비슷하네요. 자격 요건이 뭐 여기 보시는 이제 DDR DRAM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개발 경험, 그리고 DRAM 초기화, DDR 트레이닝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업무에 대한 업무 경험,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격 요건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뭐 자격 요건 보면은 리눅스 I/O 관련 서브 시스템 및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경험. 네, 사실 신입 개발자 중에 이제 리눅스 I/O 관련된 서버 시스템과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한 개발자가 사실 없겠죠. 네. 그리고 소켓 프로그램 개발 경험으로 대체 인정 가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탁월한 디버깅과 분석 및 문제 해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데브옵스 엔지니어 신입 경력.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무엇이냐면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각 업체마다 그 소프트웨어 버전을 관리하고 그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또 제어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분야를 데브옵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매일같이 배포를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그은 다음에 그 이를 git으로 태그를 그은다 하거든요. 태그를 긋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서 이제 git merge, 마이그레이션 업무까지 지원하고 하는 이제 업무까지 이제 막 그 커버하는 분야 이제 직무가 데브옵스입니다. 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 여러
업체에서 뛰어난 데브옵스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지금 리크루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SOC라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 아닌데요. 이 개발 인프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업무를 데브옵스라고 하는데, 파두에서 말하는 데브옵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업무가 이 직무를 운영하는 회사 정책에 따라서 약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직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두란 업체의 채용 직무 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SSD 컨트롤러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팹리스 업체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신입 사원들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꼭 이번에 파두에 지원하신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